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듣다가 이제 갑자기 끊어졌어요. 제가, 그 전에 대전 강의에서 장면 정권 좀 얘기하다가 그 SD 메모리 카드가 지금 다 나가갖고 도중에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면 정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장면 정권이 이제 있는데, 요새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경제개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거든요. 1961년에. 그거는 이제 앞에 이승만 정권 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은 건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이어받은 거고요. 통일 문제 부분이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장명 정권은 이제 겉으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근데 이 부분이 장명 정권뿐만 아니라 어디냐면 그 앞에 있는 그 이승만 정권이나 1960년대까지 그 박정희 정권까지 이렇게 큰 소리를 했어. 그건 포면적인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이제 실제 뭘 주장했어요? 북진 통일을 주장했잖아. 무력 통일. 근데 그걸 국제사회에 까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장면 정권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 별다른 대안이 없었어.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때 이제 민간의 혁신 세력들이 있었어요. 혁신 세력들은 이제 그 앞에 이제 평화통일 주장했던 김규식, 그 조병합, 이런 사람 이제 연면으로 쭉 이어지는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남북 간의 통일로, 자주적인 통일하자,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조봉암 때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한번 탄압받고, 좀 침체돼 있다가 장면 정권 때 다시 이제 부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중립화 통일론. 그 다음에 판문점에 학생 회담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요 부분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들 혁신 세력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정치 세력화하고 논용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 쿠데타로 즉위한 박정희가 곧바로 또 혁신 세력들을 진압을 해. 그래서 다시 이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세력들이 혁신 세력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16 군사정변을 이제 볼게요. 5.16 군사정변.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가 결성된 다음에 이게 국가재건 최고회의도 이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이제 정보기관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뭐죠?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 그래서 이제 핵심의 권력기구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이 한 2년 동안 있는데, 여러 개혁 정치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정치활동 정화법이라 해가지고, 구정치인들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 반공을 국시로 했으니까 반공법을 이제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면 정권 때 실시하려고 했던 그것을 다시 이어받았죠. 그래서 경제개념 5개년 계획, 이런 걸 또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화폐개혁이에요. 그래서 화폐개혁이 이제 그 앞에 이승만 정권 때 2번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째 개혁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뭐냐면, 이승만 때를 이제 1차로 묻고, 이걸 2차로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걸 쳐보면 2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차로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단위가 높으니까 이걸 단위를 낮췄어요. 그래서 10판을 뭐 1원으로 그래서 화폐 단위를 평가 전환했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는 경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뒤에다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여기 보면 부정축제자 처리법이죠. 요건 이제 뭐냐면 이승만 정권 때 이제 그 정경유착이 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자금 대주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 이걸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장명 정권 때 이들을 처리하자. 부정한 이제 기업가들을 처리하자. 그래서 축제자 처리법을 만들었는데 요때 이제 만든 법이 좀 느슨했어. 뭐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할 경우만 하는 거야. 근데 의도적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잖아. 내가 안 받았다고 하면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강압 때문에 줬다. 최근에 그러잖아요. 네, 삼성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아예 객관적 기준에서 뭐 10,000원, 20,000원을 주면 처벌하겠다. 이런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제 살살 길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경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벌 안 받는 대신에 벌금 안 내는 대신에, 너네 외자 필요하지 않냐. 외자 끊어주겠다. 그래서 외자를 끊어와서 공장을 한 5년 동안
짓고 그다음에 운영하다가 그걸 국가에 반납하면 벌금 안 내도 된다고 다시 곤친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정경유착이 일어난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은 게 박정희 정권이 원래는 박정희 자체가 예전에 이제 사회주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국내 자본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화폐 개혁하는 과정에서 디프레션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국내 자본을 못 끌어들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외자를 끌어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필요했던 거야. 이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은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군정 끝나고 이거 갑자기 넘어가네. 네.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경제개발 이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가 한일협정 체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김종필 오이다 각서들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제일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사과를 못 받고 그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을 이렇게 받은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무슨 시위가 있었어요? 6.3 시위. 그래갖고 이제 구족 외교 반대.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평상시에 주장한 게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장례식 한다. 그래서 이제 6.3 시위를 이제 지나가고 그때 이제 공안 사건 하나 터뜨렸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제1차 잉여당 사건.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유신 정권 때 제2차 잉여당 사건.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나왔던 게 베트남 파병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브라운 각서가 있어. 브라운 각서. 네, 요거 비밀 각서인데 그 미국인이 군사 지원을 하고 경제 지원을 하고 베트남 특수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진출하는 거. 특히 이제 군사 지원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는 게 군장비 형대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거죠. 심지어 그 전에 사용했던 뭐 총이나 그런 것들 사용해서 칼빈총. 그리고 장갑차나 뭐 탱크도 어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거.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최근에 이제 그 사용했던 걸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이제 뭐 기관총, 탱크, 장갑차, 그런 것들 받았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가 떨어졌지만, 그 당시엔 최신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유신체제 볼게요. 자, 유신체제 대외적 배경은 닉슨 도트리에서 실리를 중심에서 주한미국이 철수되고 냉전이 완화되고요. 경제부당이 또 있었죠. 등등. 그러다 반정부 이제 위기감이 있고 뭔가 그래서 정치 쇼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7선 안보공동선언을 하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뒤에 좀 더 얘기했지만 3대 원칙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예전에 혁신계 세력들이 주장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 프레임 자체는.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독재 정치에 오히려 이용을 당했죠. 그래서 유신 그 헌법이 있는데 이게 7차 개헌이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6년하고 횟수를 제한하고요. 그다음 대통령 간선제.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을 극대화시키고 국회 해상권을 부여하고 긴급조치권 있죠.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이 긴급조치권은 헌법하고 법률 위에 있는 명령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만 대통령, 그러니까 1개 행정명령이 법이나 헌법 위에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사실상 누가 3분의 1을 누가 했냐면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출해서 그게 만든 이제 정치 집단이 유신 정우야.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니까 어디에서 뽑겠어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렇게 해서 뽑았다. 그 다음에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경제부당이 일어날 때 YH 무역 사건이 나죠. 그래서 YH 무역의 그 여공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신민당 나서가서 이제 점검 농수를 했고 그때 경찰이 동원해갖고 강제로 진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공 한 명이 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걸 주도했던 김영삼이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하죠. 그런데 김영삼의 그 정치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과 마산이죠. 그래서 부마 민주화 운동이 나요. 그리고 부마 민주화 운동이 논하는 과정에서 12.6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12.6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보안사령부였던 누가? 그 전두환이 하나를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반대했던 이제 서울대범이 일어나고 그때 이걸 이제 뭐냐면 또 더 나가서 강주에서는 그 공수부대가 이제 동원이 되잖아요. 예, 그 한양 후하는 그 작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전두환 때 정책들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18 광주화 민주운동
거기가 마지노선 같아. 예. 아니면 그 뒤에 이제 6월 항쟁 있죠? 그 구체적인 정책 같은 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전두환 정권 때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요게 경제적 3조 호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뭐냐면 시험에 나왔거든.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까지는 맨날 적자만 봤어. 근데, 이게 최초로 이제 100억 달러 이제 흑자를 보고, 이렇게 해갖고 있고, 그 다음 6월 민주화 운동 아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직선제 개혁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호원 준출을 이제 뭐 바빠졌죠. 그래서, 그 뭐냐면 독재타도 호원 철폐, 직선 개혁,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29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요거는 좀 약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한국산 능력 검증에 나오고 하도 유명한 거니까. 예. 노태우 때는 뭐 볼 건 없고요. 그 노태우 때 볼 게 좀 뒤에 그 통일 정책은 좀 보세요. 노태우 때 통일 정책을 잘했어, 이 사람이. 예. 그 다음에 김영삼 때도 볼 거 없고, 김대중 때 나올 일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북한의 변화를 본데, 북한산은 지금까지 두 문제 나왔나? 뭐가 나왔냐면, 그 토지제도 개혁 관련된 부분 있죠.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사회주의헌법 만드는 거. 그래서 북한사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약간 추세가 통일 분위기다 해갖고 남북한 교류했기 때문에 북한사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2차 시험도 뭐가 나왔냐면, 한경도의 발령을 받을 경우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우리가 점수에 안 포함됐다고 하는데, 모르죠. 점수에 안 포함돼도 여러분 답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중매 가겠다. 몸을 사려가면서 가겠다. 그래야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자, 이건 뭐, 그, 당연한 답변이고. 자, 근데 이제 북한사를 보면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10월 종파 사건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데,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뭐, 연합파와 소련파가 제거됐다. 이 사건 계기로.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넘어가면 뒤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7.4 남북공동선언 혁명 후에 뭐가 만들었죠?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었어. 예. 그래서 국가 주석제가 이제 설치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주석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당하겠어. 누가 써요? 국가 주석은? 김일성이겠죠. 그래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예전부터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냐? 무슨 사회주의 국가였죠. 공산주의 국가인데, 보통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딱 등장하자마자 자기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내세우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마르크스 이념에 충실하기 때문에 형식상 중간에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도 이제 처음에 사회주의라고 내세운 것보다는 정읍에서 뭐야 신민주주의 혁명 뭐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약간 가도기 해갖고 포용상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뭐 뒷부분은 이제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뭐 통일정책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장면 관련된 유엔 감시 그러니까 6.2 중기파 통일론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별로 없다가 70년대 들어와서 좀 나름대로 통일정책이 나온 게 뭐냐면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그래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그 다음에 남북조조위원회 애워두셔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는 뭐 그렇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 노태우 정부 때 이게 했어. 이 사람이 뭐 북방외교니 하면서 그 뭐냐면 전두환보다는 좀 물태우라는 말이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 외교나 통일정책은 좀 잘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 특별선언, 그 다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 다음 남북 기본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 요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원래 이게 윤리 시간에 나오는 건데, 하도 요번에 이제 그, 작년 정권 때 나왔으니까, 요거도 뭐,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2, 3년 뒤에, 이렇게 이제 통일정책 해갖고 나올 수 있고, 또 모르죠. 또 갑자기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긴밀해져갖고 뭐, 교류가 많아지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어요. 통일정책까지. 괜찮죠? 예, 이렇게 정리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은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덧붙이는 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쫙 일목요연하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사 필기 노트 다 끝났고 그 제가 이제 한 거 있죠. 다운받은 거 여기 올려놓은 거 이거 좀 볼게요. 이걸 이거 다 다운 받아주셨죠? 예. 잠깐만 좀 크게 할게요. 거기에서.
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현대사 부분을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19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제 강복 직후에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예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는 그 앞에 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었죠? 그걸 이제 학대 개편을 했고, 그래서 여운형과 안재영, 그래서 여운형은 사회주의 쪽이고 안재영은 민족주의 쪽이죠. 그래서 좌우합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교섭에서 치안권 같은 인양 교섭을 했고, 활동을 보면 이제 건국 치안대, 그게 식량 대책원을 위해서 설치했고, 그 다음 지방지부를 이제 조직을 확장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지방지부가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 때 뭘로 개편되는 인민위원회로 확대 개편돼요. 그리고 강력 에워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에워두시고요. 그렇지만 분열이 나왔어. 그래서 자익과 우익의 경쟁이 폭렬하고 중도 우파였던 안재용이 탈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또 그 건국준비위원회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일본 이제 친일파 세력들이 또 한민당을 결성했죠. 한민당.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과 대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좌파만 남아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을 왜 이름을 공화국을 붙였냐? 그 당시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니까 미군정과 대등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른 그 정치단체보다 더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심포샘에 나와 있는데, 자, 의의를 보면 통일전선을 성격할 때 해방 후에 국내 최초의 마지막이죠. 최초인 정치단체였다. 그 후에는 좌우합작 조직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분열돼 있어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정도? 요 정도밖에 없었고. 자, 조선인민공화국을 볼게요. 자, 조선인민국은 이제 미국의 진주에 앞서 자익 세력들 주도권 안에 국내 정치 세력 통일 전설체 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인민위원회로 이름을 바뀌죠. 건준지부를 이제 확대 개편돼서. 근데 그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부는 되게 자익들이 차지했는데 인민위원회 같은 경우에 좀 달리 지방에 따라 주도권이 좀 달라져. 그래갖고 어떤 데는 자익이 차지하고 어떤 때는 우익이 차지하고. 예.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인민위원회가 조만식이 이제 거기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만식 같은 경우에는 뭐죠? 민족주의 세력이죠.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 북한도 이 조만식을 좀 이용하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해방전국의 정치 세력을 볼게요. 이게 해방전국이라는 거는 몇 년에서 몇 년이죠? 우리나라 해방된 게 1945년이죠. 그 독립은 안 됐죠. 그래서 독립된 게 1948년.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이런 그 여러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어. 극자부터 해서 구구까지. 그러니까 수백 개 단체가 있어요. 근데 계속 통일됐으면 그 힘을 합쳤으면 문제인데 서로 싸웠죠. 자, 하여튼 그 단체 중에 극자 정당을 보면 조선공산당이 있어요. 박헌영이 만든.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은 5차 조선공산당이라고요. 일제시대 4번 있었죠. 자, 그래서 이들은 주장 8월 태전을 내세워서 조선혁명 당일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죠. 아직까지는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토지혁명을 달성하고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실현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활동을 보면 신탁을 창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삼상의 결정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선인민당이니 남조선 신민당 합쳐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했죠.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야. 주요 민전이라고 하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한번 언급됐었어. 그 다음에 원래 미군정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좀 사이가 나빠진 계기가 됐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결국에 미국과 이제 대립구도를 하고 되고 그때 9월 총파업이니 뭐 대구 10월 폭동 이런 것들 선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정과 호혈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자익정당들을 이제 통합을 했어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이걸 이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죠. 남노당이라고 이제 약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왜 남조선 노동당이냐? 북쪽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 김일성을 중심한 노동당이 있었잖아.
그래서 남쪽의 지부다 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를 볼게요. 자, 이 중도파는 뭐냐면 이제 그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진영에서 각각이 싸우지 말고 각기 이제 뭐냐면 서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살자. 서로 심합쳐갖고 뭐냐면 통일국가를 만들자. 그런 사람들이 중도파 세력들이야. 대표적인 게 이제 중도 좌파에서는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이 있고, 중도 우파는 국민당, 민족자주연맹 이런 건데,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조선인민당을 만들어 놓고는 활동하다가 그 박헌영 플라치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조선인민당을 뺏겼어, 당권을. 그래갖고 이제 박헌영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조선 신민당 하북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그 유명한 사학자가 있죠, 백남훈, 이 사람이 결성이 됐고요. 국민당 안재홍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안재홍 신민족주의 사학자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민족자주연맹이야, 김규식. 그러니까 이제 민족자주연맹은 민족 자기의 원칙에 따라 민족이 당일 국가를 수립하자. 그래서 남북 그 자화합작 운동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 민족자주연맹은 제2차 미소 공동회 결렬 직후에 결성이 돼서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게 04년 기출문제인가? 잠깐만. 아니, 0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게 04년이 아니라 03년이네요. 예, 민족자주연맹. 그래서 하여튼, 민족자주연맹, 그리고 그 전에 자화합작위원회, 민족자주연맹, 통촉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진보당.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어떤 흐름들과 연결되냐면, 혁신세력들의 흐름과 연결돼요. 그래서, 혁신세력의 연결은 이제 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요번 연도에 나왔으니까 몇 년 뒤에 또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 안에 다 껴가실 텐데, 일단은, 중요한 거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국어정당은 크게 인정계열과 친일파 계열인데, 친일파 계열은 한민당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민족주의 우파, 친일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약점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뭐 했던 사람들이죠? 경찰하거나 관료했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얘네들 초창기 때 누굴 내세웠냐면, 대한민국 임시정을 내세웠어. 그래서 인민공화국은 정통성 없다. 임정만 정통성 있다. 임정봉대령을 내세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뿐이고,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정과 이제 세력과 관계가 끊고, 미 군정과 이제 달라붙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한민당은 초기 때 이승만 정권의 어떤 기반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은 또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름이 야당으로 또 변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민주당을 만들 때 민주당 구파 세력, 이 이제 요 한민당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도 외워두셔야죠. 이승만이 들어온다니까 이승만이 그 당시에 좀 알려진 인물이에요. 대외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좌우익 조직들이 막내에서 연합조직을 만든 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거든요. 국민의 그 협의회인데, 나중에 이승만이 친일파 처리나 이런 거에 미적거리니까 해갖고 이제 자익들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우익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개칭이 돼요.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이승만의 정치 세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한민당하고 독립촉성국민회예요. 네, 여기 초기 때. 그리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독립당이 있는데, 이제 김구, 임정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상균주의 입각해갖고 이제 강요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반탁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화합작 운동을 지지했지만 참여하진 않았고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남북협상 있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탁통치와 미국의 미소공동회 볼게요. 자, 모스크바 3상의 결정 내용 외워두셔야죠?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미소공동회 설치, 그 다음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여기 신탁통치 주내용이 아니에요. 뭐가 주내용이죠? 한국이 독립을 하기 위한 방법이 신탁통치한 방법이고, 자, 하여튼, 처음에 이게 이제 전해질 때, 국내에서 이제 오보 사건이 터지죠. 동아일보에서. 그래서 이걸 신탁을 누가 주장했다고 했어요? 먼저 제안했다. 소련이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보가 터져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접할 때 자익이나 우리나 다 반탁을 했어. 근데, 자익이 이제 소련의 지시를 받고, 조언을 받고는 찬탁으로 선을 가죠.
얘네들 입장 올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탁은 대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후견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선 중요한 건 신탁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입이고 너네 독립시켜주려고 하는 거다.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너네 독립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 자익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익이 이제 모스크바 삼성이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의 민전이죠. 이 풀네임 외워두세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쓰다 보면 나올 수 있어. 요즘에는 이름이나 명칭이 되세요. 그래서 암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영어 단어 암기처럼 외우셔야 돼. 깊은 뜻까지 알 필요 없어. 단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할 때 참조하시고요. 자, 5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구나 이제 이승만이 이제 반탁을 주도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신탁 문제의 계기에 대립구도가 형성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국내 정치세력 분열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반탁세력, 반소련, 반공, 우익과, 찬택사련, 그 다음에 친소련, 공상사역. 그래서 친탁,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친 쪽은 어디에 붙을까요? 이 반탁에 붙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미소공동회의는 이제, 미소공동회의는 왜, 개최했죠? 이거는 임시정부 수립 때문에 개최한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반탁을 내세우는 우익정당만 하자. 우익정당 아니 사회단체를 배제하자. 그래서 찬탁만 하자.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찬탁 상관없이 모든 세력을 포함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갖고 이제 요게 결렬되고, 요 1차 미소공동회와 2차 미소공동회 중간 사이에 무슨 운동이 있었죠? 자화합작 운동이 있었죠? 예, 미 군정의 지휘 아래. 그래서 미소공동회에서 1차 끝난 다음에 2차 미소공동회 한 다음에, 요때는 이제 국제정세가 냉전 분위기로 들어서고,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문제로 입장 차이 때문에 또 결렬되고, 그래서 미국은 2차 미소공동회에 결렬된 후에 그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자화합작 운동과 이제 해방정치운동, 정치적 활동을 보면요. 자, 1차 공동위원회 결렬된 후에 이승만이나 한민당은 반탁, 단독정부 구성을 하게 돼요. 그때 이승만이 유명한 이제 발언을 하죠. 정업 발언.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 내용.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정의 지원을 받아갖고 자화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화합작을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중도 좌파하고 우파 간에 이제 구성된 자화합작위원회가 이제 설치되고, 이때 논의에서 자익 측이 5원 측, 우익 측이 8원 측이 이제 대립이 되죠. 그때 이제 위견 갈렸던 것이 신탁 통치, 뭐 토지 개혁, 그다음 반민족 행위 처벌, 그다음에 뭐 미군정의 입법기구 인식.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대립 문제, 문제점, 논제점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자화합작 친원칙을 공포하는데, 그래서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지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요 자화합작 친원칙.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해서는 뭐냐면 자익측 의견을 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자익측 의견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뭐냐면 그 신탁 통치는 이제 얘기 안 한 채 미소 공동위원회 속기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하자. 그러니까 이제 자익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100%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래서 총체적 지지가 아니라 부분적 지지를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헌영이 보기에 이거 문제가 있다. 총체적 지지를 내야지 부분적 지지하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박헌영하고 여운형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원래 여운형하고 박헌영은 우리 입장 볼 때는 사회주의, 빨갱이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묻지만 자기들끼리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박헌영은 엄밀히 완전 얘네는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고, 그 여운형은 민족주의자인데 뭘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좀 현실주의자야. 그래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일제 이제 친일파 처리 문제도 지금 친일파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다. 지금 당장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친일파는 나중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합법적인 장치로 해갖고 처리하자. 그리고 뭐 잔챙이들 이런 사람들 엄청 생계형 친일파도 있지 않냐. 그 이들은 용서하고 좀 거물 것만 처벌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나중에 처리해야 돼 배제시키자. 그런 입장이고. 근데 박헌영 같은 경우 뭐냐면 당장 조금이라도 치인하면 붙잡아다가 인민재판을 이제 세워가지고 총살시키자. 뭐 이런 논리죠.
자, 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7, 8천의 문제에서도 좀 바꾸냐고 좀 뭐냐면, 여우냐가 코드가 달라. 이 생각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토지 문제 부분에서도 이제 적당히, 맞아. 그래서 토지개혁에서 유조건 몰수, 그 체감 매상, 이게 뭐냐면, 유조건 몰수는 다 몰수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몰수를 하자. 그리고 체감 매상할 때, 그 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적게 가진 사람하고 좀 몰수하더라도 비용을 주더라도 어떻게 죠? 차등을 주자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토지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가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해주고, 뭐 이런 게들이 있죠. 대신에 토지는 어떻게 나누죠? 무상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그 몰수할 때는 우익측의 의견을 받았는데 분별할 때는 누구야? 좌익측의 의견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민당이나 조선공산당에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비난을 했냐면, 그러면 요 매입차, 매수하고 이렇게 무상 분별하면, 돈은 누가 주냐? 그 돈은 재정적인 어떤,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있고,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적당히 해가지고, 타협했던 것이 이제 자화합작 신원칙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각 정파의 입장 보면 이승만은 조건부 찬수하지만 실제 반대했고, 한민당과 조선공사는 반대를 했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화합작 신원칙은 주의할 게 뭐냐면 극자와 구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죠?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또 있었어요. 구구 극자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구 제외하고는 다 반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양쪽의 입장을 다 수용하지 못했어. 자, 그리고 미군정도 이제 자화합작 운동을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하나 행정부를 만들죠. 남조선 가도정부. 그래서 이제 중도파 세력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게 별로, 실질적인 기관이 못 됐어. 왜냐면 자문기구예요. 네. 그래서 기껏 통과시켜도 하지가 노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정이 무산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자익측이 이제 입법기구를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뭐냐면, 거기 참여해봤자 들러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됐냐? 안 됐죠. 그래갖고 이제 영웅령도 죽고, 미국의 외교정책도 이제 뭐냐면, 냉정정책을 맞춰갖고 바뀌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그래서 미 군정을 초창기 이승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승만 가택 연금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때부터 급격하게 또 사이가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자화합작 세력을 이제 버리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자화합작 운동은 자화합작 위원회에서 뭘로 계승이 되죠? 민족자주연맹으로 계승되죠. 김규식이.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남북협상과 4.3 사건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면서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문제를 어디에 넘겼죠? 유엔 총회에 넘겼죠.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을 실시하자. 근데 소련과 북한은 반대를 했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소총회를 열어가지고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자. 그래서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하면서 중도파 세력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김규식은 이제 선거에 불참하겠다. 그리고 나서 통일 독립 촉진회를 결성해요. 이것도 통촉이라고 하죠. 중간에. 예. 그래서 민족자주연맹 그 앞에 자화합작위원회 이렇게 하고 연결된 거예요. 혁신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북협상을 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걸 4.3 사건이죠. 자, 4.3 사건이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미군 철수, 구구태유 반대 등등 해갖고 이렇게 했고 남로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협상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목적은 남북 간 단일정부 구성. 그 다음에 이제 1, 2차 남북협상 이렇게 했지만 실제 2차는 의미는 없어요. 2차는 그냥 사회주의 단체들만 했기 때문에 남북협상 하면 되게 1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규식이 참여했는데 이게 세 단계를 거쳐서 해요.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 다음에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남북정치자 요인회담. 요때 4명의 김씨가 참여했다 해서 김규식, 김구, 김두봉, 김일성 4기회담이라고 해.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요거죠.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줄여서 연석회의 이렇게 있는데 요거 쓰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 사전에서 그거 안에 빵꾸 틀리고 쓰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 내용이 심프쌤 사료에 있어요. 요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사료 부분은 진짜 심프쌤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출제 교수들이 그 심프쌤 교수들이 뭐 저자들이 많은지 그냥 사료를 긁어다가 그냥 갖다 붙이더라고. 문제 자체를. 책을 그렇게 많이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책 사는 것보다는 다 파일로 교환이 돼가지고 지금 다운받는 그 추세거든요. 저도 이제 책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두껍고 비싸. 그래가지고 파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PDF 딱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그 태블릿 PC 같은 거 해갖고 하나 구입해갖고 하는데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도 괜찮은데 중국제도 괜찮더라고요. 사오미나 뭐 그런 거. 그래서 저가형은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그 정도면 뭐 그냥 뭐 가성비 짱이죠. 예.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뭐 오락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PDF 파일 정도 볼 거면 그 정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반민특위 볼게요.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써놓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플레임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예요. 그게 줄여서 반민특위. 근데 그냥 플레임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승만이 이 반민특위 행위에 대해서 활동해서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친일파도 별로 안 좋았어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친일파 관료나 경찰이 필요해. 왜냐면 이 사람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이 여러 가지 뭐 사건을 이제 만들죠. 뭐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민특위가 해체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승만의 통치 시기가 이제 보면 이거 단독 문제는 나온 건 아닌데 예문으로 좀 많이 언급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개헌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개헌이 직선제 개헌안,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간선제,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헌이 뭐냐면 4.4.5.1 개헌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안을 철폐하고 그다음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헌법 개정을 이제 제출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부결됐다가 4.4.5.1 논리로 통과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시대 때 독재 정권의 강화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진보당 탄압, 신국가보안법, 경향신문 폐간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여볼 게 진보당 탄압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당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 조봉암이거든요. 이 조봉암은 예전에 이제 이승만 때, 물론 예전에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도 했긴 했는데, 이승만 때 뭘 했냐면,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예. 그 농림부 장관이 되게, 요충지였는데,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농업 인구가 거의 7, 80%잖아. 산업구조 농업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지만 이제 이승만 때 밑보여가지고 잘렸고 그 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진보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뭐냐면 3대 대통령인가? 예. 그때 민주당 신익형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에 죽게 돼. 그래서 익산에서 갔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통령 자기가 생각했는데 제3의 운동 조병암이 이제 했다가 조봉암이 의외로 물론 조봉암이 패했지만 많은 득표수를 얻는 거야. 그것도 강권 선거 안에서 행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봉암을 그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간첩죄를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시켰죠. 그래서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평화통일론 가지고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공안사건을 조작해갖고 이제 간첩을 몰아가지고 죽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봉암이 재심을 받아갖고 무죄 판결을 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해서 결국에는 물러나고. 그래서 4.19 혁명은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쉬워서 그런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3.1 운동과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경제에 보면 이제 이승만 때 경제 특징을 보면,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미국의 경제 분화구에서 예전에 무상 원조를 했는데
무상 원조에서 이제 유상 차관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생산자 공업을 이제 하게 되고 경제개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원래 미국이 그 이승만에게 그 무상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해주는 게 이승만은 생산자를 원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 미국은 소비재를 냈어. 먹고 사는 거 그냥 간신히 이제 영역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승만한테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재료나 이런 것들 막 공급을 해주면 이승만이 내세운 게 뭐예요? 북진통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걸 군수가 공업을 돌려가지고 무기 만들어가지고 뭐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승만도 공짜로 지금 얻어먹는 처지에서 그냥 자기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다가 유상차관으로 전환하니까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생산자 공업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요. 예, 상개년 경제개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상개년 경제개발 이제 할 때 자유당이 있어요? 아니면 그 한민당이 있어요? 한민당이라 쓰면 안 돼요. 자유당이 있죠. 그 당시에 바뀌었죠. 여당이.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한민당 관련된 사유가 나오고 한민당 관련된 사유 중에 맞은 거 오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자유당 때요. 예. 그러니까 11년 기출문제 있으니까 한번 기출문제 보세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2050 이제 이번에는 혁신세력 통일정책 보면 자, 혁신세력이 나중에 이제 2050 때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중립화 통일론이에요. 남북협상론. 그래서 우리가 자주민주 평화 원칙 이런 것들 있죠. 7.4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한 것들이 예전에 그 혁신계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일종의 프레임 자체를 가지고 온 거지. 예전에 그 진보당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다음 남북학생회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판문점에 하자. 그래서 뭐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이제 가자 북으로 오다 남으로 그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통일론이 형성됐지만 이 혁신계 세력들이 나름대로 정치 세력 하려고 또 정당도 만들었어요. 근데 투표에서 그렇게 지지를 못 받았어. 정치 지지를 결국에는 그 논의하다가 이제 5.16 군사쿠데타로 실패했다. 또 탄압을 받죠. 자, 그다음 미군정의 이제 군정 시기 때의 정책을 볼게요. 자, 여기 군사정전으로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쿠데타죠. 근데 아직까지 그 세력들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때 뭐 1차 시험 때 군사 쿠데타?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용어대로 정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객관적인 팩트로. 자, 정치 사회적 혼란, 그 다음에 군대 위기의식,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 등등등 해가지고 5.16 군사정변이 나왔고 박정희와 이제 김종필 64 8기생을 중심으로 이제 일으켰죠.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재건회의가 이제 구성돼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 다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했으니까 정당성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반공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민족정기를 내세우고 그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정치인의 정치활동 금지, 폭력배 예전에 장년 정권에서 못했던 것들 자기가 하고 등등을 했어요. 그리고 용공분자 이제 색출로 해서 혁신계 세력들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해. 여기 이때부터 죽이기 위해서. 왜냐면 진짜 순수한 자빨들은 민중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거 알고 있어요, 얘네들. 왜냐면 이제 6.25 전쟁 직후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 내세우면 이제 사람들 욕하거든. 근데 혁신 세력들은 나름대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결집돼가지고 부각이 되면 자기들 정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승만 때부터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역대 뭐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때 막 탄압을 한 거야, 얘네들이. 정치 세력을 크지 못하게. 자, 그 다음에 한국중앙정보 창설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중앙정보 이제 창설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국정원 있죠? 국정원 전신이죠? 그래갖고 이제 공화당을 마련할 때 이제 한국중앙정보를 이제 만들어서 공화당 창당을 준비했고, 요때 뭐 부정사건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경제사회정책을 보면 농어촌 고지채 정리를 당했고, 부정축제처리법, 이거 예전에 17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 다음 농업협동종합법, 이건 농협이에요. 농협.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재건 국민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했고, 화폐개혁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 3차가 됐지만, 이제 3차도 됐지만 2차가 정확한 거예요. 2차.
그러니까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화폐 단위를 원래는 이제 한이었다가 원으로 개칭해. 그 다음에 교환을 해줄 때 강제 장기 저축이 봉쇄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100한을 가지고 이제 교환을 받으려면 10원을 받아야 되겠잖아. 그래서 10대 1의 비율이니까. 근데 10원을 주는 게 아니라 7원을 줘. 3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이름으로 그 뭐냐면 장기 저축에 들게 강제로. 그리고 나서 뭐 3, 4년 동안은 인출을 못하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개발 자금을 했는데 문제는 통화량이 1대1의 교환이 아니라 0.7대1의 교환이다 보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그러면 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가 떨어지지. 이걸 이제 디프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냐 실제로 경제 타격이 디프레이션이 커요. 그래갖고 이제 통화량이 축소되니까 유통과정이 경색되고 기업의 가동률이 어때요? 돈이 안 도니까 떨어지죠. 생산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더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비난이 쏟아지는 거야. 미국에서도 이거 사회주의 정책이지 뭐냐. 솔직히 까놓고 사회주의 정책이죠. 국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은 속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박정희 정책들 보면 약간 사회주의 마인드가 딱 강해요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그래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풀어주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외화를 이제 확보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한일 국고화나 월남팝에서 돈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 금융시장에서 얻으려니까 얼굴마다 뭐 누굴 내는 거예요. 재벌도 동원해서 이제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경제개발 추진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한일협정이 이제 나왔는데 배경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경제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한일 국교화 정상을 또 주도했고, 왜냐면 미국의 입장일 때는 한미일 어떤 연합 정서에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비공개됐어요. 이게 반발이 크니까. 그래서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 청구권이나 보상 청구권 같은 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고, 청구권이에요. 구구해가지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일 기본조약과 그 관련된 부속 조약을 조인하고 국회 비조하는데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6~3만 개이 나죠 그때. 그래갖고 이제 한일 협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됐던 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1910년 이전의 조약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입장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 1910년 8월 20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등은 모두 이미 무효화됐다 확인한다. 우리한테 좋은 거 같죠? 근데 이게 상당히 행간이 있어요. 행간을 읽어야 돼. 8월 22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 강제 병탄 조약이 맺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7일, 29일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합병이 됐고, 그러니까 22일 이전까지 맺은 우리 측의 입장을 볼 땐 22일 이전이면 뭐 을사조약, 그 다음에 제1차 조약 다 무효니까. 그 뒤에 맺어진 35년간의 통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효고 정당성이 없는 거죠. 이건 우리식의 이제 해석이고, 일본 애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해. 자, 이 무효를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이거 무효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요게 강조하는 게 임의에다 방점을 찍어. 이미 무효다. 이 말은 뭐냐면, 35년 동안 지배는 정당했어. 근데 이제 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그거 1948년에 뭐냐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되고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 강화에 어떤 이제 기존의 조약이 다 무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는 35년 동안 정당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이미 무효, 그러니까 실효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무효됐다는 거야. 그러면 35년 동안 지배는 뭐야?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할 땐 배상금 줄 필요 없는 거지. 뭐만 주면 돼요? 독립 축하금만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제 뭐냐면 사죄를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당시 박정희 정권도 그 이상을 따지지 않았어. 왜냐면 이때는 박정희가 의리였거든. 당연히 돈을 필요하거든. 자기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는데 돈을 받아갖고 막 경제개발 해야지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울고 결자 먹기도 해갖고 그냥 받아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또 식민지 통치에 개인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미 이제 받은 걸로 해서 퉁치자.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삼항쟁이 일어나니까
이 육사만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안 사건을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제1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부에서 조작된 사건인데 인민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게 가상의 이제 단체죠. 그 고문을 만들어 놓고는 그래 놓고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요때 1차 인혁당 사건은 대부분 이제 너무 무리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 그러니까 두세 명만 이제 징역 형사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유신정공 때 또 민청학년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때 반정부 기관이었던 정부였던 이 단체를 탄압하려고 민청학년 위에 상위 기구로서 뭘 만드냐면 또 인혁당을 끌고 와. 그 인혁당이 뭐냐면 북한부터 지정을 받고 자금을 받아서 민청학년을 하부 조직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줬다. 뭐 이런 식의 조작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민청학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물론 구속되고 이제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살다 나왔고 문제는 이제 인혁당에 있던 상부 조직이라고 했던 그 들어가 조직 사람들은 뭐냐면 사형을 때린 거야. 민청학년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하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죽이면 자신의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그 인혁당은 뭐 해봤자 교사니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 해가지고 잡아갖고 사형시킨 다음에 그것도 사형 판결 내자마자 뭐요? 48시간 내에 처형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법산인이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재심을 해갖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박근혜가 인정은 안 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인혁당 사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베트남 파병 부분도 요번에 이제 나왔죠. 브라운 각서. 예. 그래서 행정 비밀 각서인데, 그래서 그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대가예요. 이것도 못하네요. 대가로 그 한국 군 장비의 현대화, 한국군의 어떤 이제 그 장비 현대와 한국의 신규 차관을 제공하고, 그다음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견설, 용역 같은 특수용을 확보해주겠다. 수요를. 브라운 각서 이게 경제 성장의 촉진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의 촉진되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한일협상 청구권 자금 받았고, 이게 베트남 파병을 해갖고 받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뭐냐 경제 개발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7.4 남북 공동선언 볼게요. 근데 요즘에 베트남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베트남에 생활한 걸 보니까, 뭐 50만원 정도면 강남 정도의 그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 수도 있고, 이거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인식이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아시죠? 삼성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주고, 그래서 중국 기업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죠. 그리고 오히려 중국 애들 별로 안 좋아해, 베트남 애들이.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월남전 파병도, 너희들 어쩔 수 없지 않냐, 용병 정도로 인식하고, 따까리? 미국 따까리?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베트남 요즘 부각이 되는데, 베트남 역사도 한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자, 그러면 7.4 남북공동선언을 볼게요. 자, 7.4 남북공동선언을 보면 이제 미소 간의 하해 기운으로 동서진영의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해서 북한에서 이제 무력 행사 포기하고 남북한의 개발과 건설체제 경쟁 관계로 하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때는 박정희가 체제 경쟁에서 자신감 얻게 됐어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이제 경쟁에서 좀 딸렸거든. 근데 70년대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잘 살게 되죠. 경제 개발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하는 자주적, 평화통일,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다 예전에 누가 주장했던 거야, 이거 다. 혁신자 세력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통일문제협의회란 공식 대화기구였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이 7.4 남북공동선언을 그 당시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이용했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남한 유신 독재 체제를 강화하자, 강화해서 이제 이용했죠. 북한 사회주의법 공포하고 국가 주석제를 설치하는 등 김일성 권력을 강화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미군 정식의 경제 정책 볼게요.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 그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보는데, 자,
강복 직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혼란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경제가 이제 민족자본 미형성, 그 다음에 분류 경제가 돼갖고 일본 경제 예속됐었죠. 만주와 연결됐고. 그래서 일본은 대개 보면 핵심 부품 사업, 정밀한 공업, 그 다음에 북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경공업이나 그 다음에 주로 쌀 농사, 북한 같은 경우에 중화학공업, 이렇게 연결됐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떨어져 나가니까 특히 남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공업이나 농업이고 전력이나 중요 사업들은 다 어디 있어요? 북한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가동도 없고 북한에 또 전력을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사정도 되게 나빠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남한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됐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연적 증가보다는 사회적 증가거든요. 일단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내냐면 남쪽으로 이렇게 뭐냐면 보낸 거야. 그냥 기차까지 마련해놓고 그냥 나가라고. 그 김일성 입장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불평불만자 놔둬봤자 체제 부단 요소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에 내려오면 또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니야. 그걸 노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외동포가 왔는데 해외동포가 북한보다 어디로 왔어요? 인구가 많은 하산도 지역 같은 당연히 이제 남한 쪽 오겠죠. 거기에 미군정이 정제정책을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이 군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했어.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미군정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비판한 거야. 너네들 막 통제했지? 우리는 이제 미국식 자유 경제다, 자본주의 경제다 하면서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출제다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 특정한 그 뭐냐면 가격에 따라서 강제 공출했잖아. 근데 이걸 자유 판매를 허용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지주들이 쌀 팔까 안 팔까요? 잘 안 팔아. 매점 매석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물가만 뛴 거야.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매점 매석 등 문제점을 해결해서 또 예전에 일본 애들이 했던 이제 공출제를 실시한 거야. 곡물 수집률이 일종 공출제거든요. 특정한 그 뭐냐면 가격을 가지고 강제로 뭐냐면 사들이는 방법이야. 근데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일반 농민들이 반발하지. 그 사일거지 안 팔고 어디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뭐냐면 쌀값도 오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10월 폭등도 일어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제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증발한 건 뭐냐면 그 양적 완화다 그죠? 좀 그 경제가 그러니까 돈을 그냥 찍어내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달러를 찍어내면 이게 가치가 있어. 달러는 다 통하는데 이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 뭐 조선은행 거 그거 찍어내봤자 뭐겠어. 그 인플레이션만 하고 물가 상승하고 국민 경제가 혼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틈타서 조선공산당이 신전술 반포하죠. 그때 이제 조선공산당하고 그 미군정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호합작을 반대하고 미군정을 아직 결별하고 미군정 합법적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위와 총파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9월 총파업을 이제 주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사건이라든지 뒤에 그 제주 사상 사건 있죠.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나 남노당이 주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남노당, 공산당, 인민당, 그래서 남조선 신민당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당을 해갖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총파업을 일으키고 10월 사건, 대구 10월 사건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은 미군정 시기 때 이제 먼저 했어요. 신항공사를 만들어서 기속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적산이라고, 적산. 그래서 적산에서는 토지부터 해서 가옥, 뭐 기업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동산은 이미 이제 가져갔고 일본 애들이 부동산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놔둔 거고. 그래서 이제 신항공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일본인 국공유 재산과 사유재산 동계 접수 관리하고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뭐냐 토지죠. 그래서 미군정은 토지 개혁을 하려고 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북한에서는 이제 정부 수립 이전부터 토지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점점 북한 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는 시작해. 가만히 놔두자 가만히 놔두면 어떡해요? 자기 좀 사회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갖고 이제 먼저
그 기속 농지를 처분했어. 그래갖고 그때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신항공사 없애고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했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중앙토지행정처 뭐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체 개혁 이제 토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누가 반대했어요? 한민당이 반대한 거야. 결국에는 기속농지만 처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은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그걸 넘기게 되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그걸 계승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보죠. 자, 이승만 때도 이제 토지개혁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점점 사회주의화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토지개혁을 논의했는데 당연히 누가 이제 반대하겠어? 한민당이 반대하겠지. 그래서 논의하다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건데 자, 3정보 이상의 소유한 대토지의 농지는 국가가 유상몰수하고요. 그러니까 소장농의 유상분배를 하죠. 근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다르죠. 무상몰수, 무상분배고 그 다음에 대지주 농지가 중소지주 7, 8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이제 예전에 그 토지개혁 비교와 관련돼서 나왔고 근데 북한의 토지개혁도 좀 한계가 있어요. 요거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을 할 때 얘네들이 소유권을 주겠어요? 경제권을 주겠어요? 경제권을 준 거야. 소유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양도 그런 걸 준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경제권을 준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걸 가지고 좀 있다가 집단화 시켜 버리죠. 그래서 소련이라든지 중국도 토지를 처음에 나눠주잖아요. 분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때 분배해줄 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제권을 분배한 거다. 이런 것들 이제 한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환 방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지주의 보상액은 그 평균 생산의 1.5배, 그 다음에 농민 생산의 1.25배, 그리고 상환기간 5년, 총 생산량에 따라서 그 0.25배, 0.25는 부족하죠. 이거 정부 예산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의회안이 통과됐는데 정부에서 이거 보니까 재정이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좀 안 하다가 결국에 다시 두 번째 아닌 정부안을 통과시켰어. 그래서 정부안대 평균 생산량과 농민 생산량을 1.5배로 맞췄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할 때 정부 보조금 없이 그냥 토지를 매입하는 거야. 근데 그거조차도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1951년 말에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시기가 놓쳤죠. 왜냐면 이 토지개혁 논의가 미군정 때부터 해서 쭉 했다가 51년까지 있었잖아. 실제 그 사이에 지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돼요? 토지개혁하면 자기가 이제 헐값 매입하겠다 생각해서 그 밑에는 소작인데 강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소작지가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는. 예, 그게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계로 남았었고. 자, 그러면 한계 보면 3헥타르 이상의 지주 토지를 소작인의 강매 형상. 그래서 이제 실시 지원으로 지주 이미 이제 미리 토지를 처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주 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과 유상 분배에 따라서 빈농대 곤란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강제로 이제 사들였더니 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토지를 이제 방매해서 분홍이 이를 또 경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의뢰 보면 사회적 지배계급인 지주가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경제했다. 자작농민이 추천됐고, 그 다음에 토지자본이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여기서 주의할 게 토지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줄 때 돈을 준 게 아니라 채권을 줬어요. 농지 그 채권으로.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것이 당장 지금 현금화 시킬 수 없잖아. 받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5, 6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주이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헐값으로 채권 시장에 갖다 판 거야. 근데 이 채권을 사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업자본가들이나 산업자본가들이야. 그래서 토지자본들, 그러니까 지주가 산업자본가가 된 게 아니라 이 지주들이 갖고 있는 토지 채권들을 이 상업자본가들과 산업자본가들이 매입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산업자본이 산업적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자본만. 사람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농지 소유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작이나 지주 사이에 어떤 소작쟁이가 불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소득이나 농지소득의 소유의 형평을 원리에 맞게 재분배 크게 기여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보니까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농업에 가보니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가지고 농사를 농협에서 대신 지어준대요. 그래서 농업 직원이 대신 지어주고 그걸 이제 일부는 수시로 따고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같아. 예, 고정화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농산물 원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요거는요. 예.